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나눔교실 수도권 지역주간처 총괄 PM 김민아입니다. 인생나눔교실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중장년 세대가 후배 세대를 만나 상호 소통을 통해 긍정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가 수도권 지역주간처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인생나눔 교실 멘토링 현장에 직접 모니터링 다니면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사업들을 마무리되고 있어서 모니터링 현장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두 연구원님들 따라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인생나눔교실 한참 바쁠 시기여서 다들 바쁘게 지내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 뵙게 될 멘토님은요. 우리가 멘티 기관 유형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멘토님 같은 경우는 선배 세대 멘토로서 어린 멘티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중장년 혹은 노년의 멘티분들을 만나 뵙고 있기 때문에 딸 혹은 효녀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멘토님은 천은희 멘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잘 지내셨어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찾아가는 인생 나눔 3년차 수도권 멘토 천은희입니다. 저는 인천 미림극장에서 3년째 프로그램을 했고요. 지금은 부천에 있는 경기 두레생협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애인 인권 강사로 학교에 출강도 하고요.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배움터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배우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 지내시네요. 네. 멘토님 좀 더 자세하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3일은 디지털 배움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찾아가는 인생 나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유 있는 시간에는 제가 코칭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심화 과정이 이번 주말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림책 코칭도 배워서 같이 더 발전되는 나, 배우는 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사실 이렇게 멘토링을 지속해서 오랫동안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림극장에서 3년 동안 멘토님이 계속해서 멘티들을 만나고 계셨어요. 네. 혹시 그렇게 만나 뵙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멘티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프로그램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거는 더 많은 횟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더 놀라웠고요. 70에서 80 사이의 어르신들이 생활의 변화로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실제로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인하고의 사이에 안 좋았던 경험을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저에게 또 단톡에다 올려주시고 며느리가 사랑한다는 그 대화로 인해서 하트 뿅뿅뿅한 거를 그냥 자랑하듯이 보여주시고 그럴 때 아들한테 고모가 오셨는데 너 올 때 뭐 사와? 이렇게 말했던 거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70년을 헛살았다고 얘기하실 때 그렇게 나는 이제 잘 실천해 보겠노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저는 감동이었어요. 멘토님, 굉장히 도전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중학교만 인간한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진학 못한다는 절망감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다닐 때도 농부인 엄마 아버지가 현금 순환이 안 돼서
제가 등록금 달라 소리도 못하고 교과서 사도 달라 소리 못하고 다녀서 30년 같은 동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못 간다는 그런 얘기를 친척 오빠가 교사인 분이 계셨는데 마음 아프셨나 봐요. 저를 야간 전수학교를 다니라고 보내주셔가지고 거기를 다니게 되었어요. 직장은 병원을 다녔죠. 직장에서 끝나면 학교 가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쉬움으로 그냥 끝나버렸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졸업 후에는 병원 생활을 계속 하면서 그냥 결혼 전까지 종무사를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는 3남매를 낳아서 육아를 해야 되니까 공부할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쓰러지셔가지고 병수발을 해드려야 됐어요. 근데 아버지를 낫게 해드리니까 또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리시고 또 중풍이 꼭 되시니까 몇 년 사시다가 또 교통사고가 나시고 뇌출혈이 되시고 그러니까 2번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사이 세월이 18년이라는 세월인데 치매가 오셔가지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저한테 돈 훔쳐갔다고 그렇게 시작되는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꿈도 없었고 공부할 생각도 못했고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제 시간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기 싫어서 제가 검정고시반에 다녀서 한 달 만에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생기고 아들이 그렇게 쉬운 거야? 할 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방 대학을 못 갔어요. 가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도 대학 진학할 수 있어가 2년 뒤에 생각이 나서 59세 때 제가 교육학과를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공부하면서 육아를 할 때 잘못한 교육도 막 반성하게 됐고요. 공부를 하면서 많이 잘못한 것들 사과도 했죠. 그래서 아들, 딸들한테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걸 다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사과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나 나름대로 변화를 자꾸 시도하고 그 자격을 취득하니까 이제 다른 민간 자격증하고 더 많으니까 출강할 기회가 생겨서 중학생한테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시간이 너무 저에게 벅찼어요. 제 나이하고 그 친구들하고 너무 사이가 멀은 거예요. 저는 60이 넘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청소년 교육과를 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학과 때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청소년 교육과를 다녀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쉽게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더 생기면서 배움으로 채워지니까 열등의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민간 자격증을 자꾸 취득을 했어요. 상담사 자격증도 노인 상담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악, 미술 뭐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코칭 공부도 하고 있고 코칭도 그림책으로 하는 코칭 공부 그리고 지금 심화 과정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에 갈증이 있는 상황에서 늦게 59세에 대학을 가서 4년은 공부하고 졸업할 때 그냥 졸업했구나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민간 자격증 이런 걸로 강의를 나가게 되었을 때 그래도 학력이 이렇게 뒷받침이 돼서 나가니까
그래도 어깨가 펴지는 나의 모습 그럴 때 좀 기뻤어요. 다양한 공부들을 하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공부들도 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장애인 인권 공부를 했고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 그 강사로서 강의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가는 시간이 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강사 하면서 그냥 생리대를 만들어서 외국에 보내주는 프로그램 바느질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쉽잖아요. 그럴 때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 하시면서 바쁘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굉장히 힘이 되고 또 힘이 되어주는 지인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70대 초반 저는 1층에 살고 그 언니는 4층에 사셔요. 근데 소아마비라 하체를 전혀 못 쓰셔서 그러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분하고 2000년도부터 같이 살게 됐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을 너무 잘 알죠. 저 저녁에 우리 식구 아무도 없으면 그냥 제 밥 한 그릇 갖고 거기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대문 비밀번호도 가르쳐줬고 차 키도 저한테 맡겼고 어디 외국 가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다 맡기고 가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칭 공부를 하면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저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저를 너무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영적으로 끌어주고 그러셔서 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그걸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분은 저를 온전히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대문 열어줘. 그리고 이삿짐 센터가 오면 차를 빼줘야 되잖아요. 장애석 맨 앞에 있는데 저희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이분은 여기 보조기구를 해야 나오시니까 그 시간이 걸리니까 자동차 키를 우리 집에 하나를 두면 그냥 제가 빼주죠. 그런 관계가 돼서 그냥 친언니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도 접하고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장애인분들하고 많이 친해요. 그리고 여기 촬영한다니까 요즘 유행하는 얼굴 크림이라고 하나 사줘서 며칠 전부터 바르고 왔습니다. 평상시에도 여기 멘토님이 항상 나눔을 좀 실천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요즘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나누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더더욱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 우리 동네에 어떤 아이들, 어떤 어른들이 지내시는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 많은데, 근데 이렇게 지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시는 분한테 인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인사 나누기부터 실천해보고 또 친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멘토님이 항상 생각하실 때 본인이 가장 행복하셨을 때는 언제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이렇게 도와드렸을 때 그분이 이제 어려움을 해결했다든가 그런 말을 전해드릴 때 감사하고요. 코칭은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객하고 코칭하고 아는 사람하고 전화로도 코칭을 하거든요. 코칭을 하면 그분이 답을 찾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나누고 기뻐할 때 저희가 1층이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1층에서 이제 올라가시는 보고 인사를 했더니 외판 사원이냐 그러더라고요. 외판 언니 인사하는 줄 알고 저희 집 1층 여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만나면 모르나 아나 다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20몇 년을 사니까 그냥 바뀌는 사람이 많죠. 근데도 그냥 인사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뭐 고장 나거나 그러면 우리 집으로 뛰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홍반장 같은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죠? 항상 필요하면 천은이 멘토님한테 가라. 거기 가면 다 해결된다. 약간 이런 느낌의 홍반장을 맡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일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 너무 바쁘신데 인생 나눔 교실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충청권에 제 동생이 있어요. 저는 천은이고 그 친구 이름은 천연이에요. 근데 거기서 튜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한테 경험으로 이거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나중에라도 했으니까 해보라고 권해주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힘든 적이 없었어요. 인생 나눔 하면서. 하고 나면 제가 힘이 더 생겨요. 그래서 막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제가 힘이 더 생겨서 그분들이 막 처음에는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도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올해에 가는 거예요. 올해에 좀 갔어요.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저 사람은 가지도 안 가는 사람이야. 여기서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음식 나누고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아쉬워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인생 나눔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또 궁금한 게 도대체 멘토님한테 인생 나눔 교실은 무엇인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신가? 그래서 우리 멘토님한테 인생 나눔 교실이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나눔 교실이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제가 더 잘 살고 더 배우고 더 알차게 되고 싶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멘토님한테 그런 좋은 의미가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인생 나눔 교실 되게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는 어른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도 멘티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되게 많이 배우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저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응 좋고 효과 좋은 멘토링, 우리 대화를 하면서 이 활동을 한다라는 거 어떻게 할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 입문 멘토링이라고 하면 이 안에 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멘토링을 할지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멘토님? 네. 저 오늘 윷놀이를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윷놀이를 좀 변형시켰어요. 지금부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 윷놀이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같이 하는데 보통 때는 이제 승부욕에 찰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언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어떤 게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또 하세요. 조금 높게 던지십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어떻게 할까요? 하세요. 그렇다면 저희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또 개다. 그럼 멀리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호를 조금 바꿀까요? 하나 둘 셋 말고 인생 나눔 교실 이럴까요? 좋아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 나눔 교실! 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인생 나눔 교실 화이팅 해요, 화이팅. 하이. 오, 좋은데? 가겠습니다. 저희 갈게요. 인생 나눔 교실! 배려하고 있는. 미덕 인정해주기. 배려. 괜찮아. 상훈쌤 괜찮아. 배려. 화이팅에서 화이팅인 건가요? 화이팅!
굉장히 저도 사실 명절 아니고서는 이렇게 윷놀이를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해보니까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오늘 했던 이 윷놀이는 또 다르다. 왜냐면 미덕 인정해주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윷놀이를 했다라면 그냥 놀이일 수 있지만 이 미덕을 인정해줌으로써 내가 양보도 하고 아니면 내가 다른 친구들의 의견들도 수렴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멘티들이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했는지를 오늘 완전 네, 딱 저도요. 느꼈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멘토님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이라 그냥 말씀을 드린 것 뿐인데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즐겁게 살 거고요. 그럴 때 어디서나 만나도 저를 반겨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멘토님의 멋진 행보를 저희 인생나는 교실 수도권 주간처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데 사진 한번 찍고 헤어질까요? 네, 좋아요. 사진기를 준비했거든요. 네.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나오게 찍어주세요.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생나는 교실. 화이팅! 제가 배운 지식, 재능, 그것으로 앞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며 살고 싶고요. 저도 그분들에게 배우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